닫고. 네. 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CNN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 거의 뭐 우리가 보통 텐서플로우에서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제 파이토치에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파이토치의 요번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대상은 이제 컬러 이미지로 이제 바뀌어요. 특히 여기 시파10이라 그러죠. 여기 10가지 클래스, 에어플레인 뭐 잠깐만요. 요거를 좀 마우스 이건 그게 아니죠. 그게 레이저 포인트로 안 되죠. 그냥 하겠습니다. 무슨 뭐 오토모빌, 버드, 캣, 디어 해가지고 한 10가지 카테고리로 굉장히 조그매요. 그 엠리스트 그 숫자 핸드리튼 디지트하고 똑같이 28, 그거보다 크네요. 죄송합니다. 32 바이 32로 되어 있어요. 시바 때는. 그리고 10개 클래스고 그 데이터는 뭐 6만 개 그 제공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아마 엠리스트 그 데이터 세트는 그냥 우리가 했을 때 97%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컬러 그 시파테는 좀 해상도나 뭐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런지 그 정도는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요거를 한번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일단은 뭐 데이터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그 모듈 좀 가져와야 됩니다. OS, 토치 비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그 데이터셋 파이토치에서 제거는 그냥 쓰는 거 아니고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 상태에서 읽어서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거든요. 그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사용되는 타 파일이라는 임포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URL이라고 토치 비전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뭐죠? 05 cfa10-cn 이건 프로젝트 이름 이건 내부적으로 한번 그냥 이름 붙여본 거고요. 데이터 URL을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 그 data.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지금 링크 요거 잘못된 것 같네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제가 그 보는 그 원 비디오에서는 요거 누르면은 그 요거 아닌 거 어디 있더라? 사이트인데 data.ai 사이트로 가던데 그걸 직접 쳤나? .ai 이거 한글로 되어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은 얘가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링크가 다 있는데 거기서 링크를 카피해 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에 링크가 제가 하면서 그 뭐죠? 여기서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파일이에요. 그 타 그누 zip 파일이죠. tgg.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셋 URL이라고 놓고 가져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URL이라는 아까 갖고 온 모듈에서 그 토치 비전에 있는 그 모듈로 다운로드 하고요. 현재 여기다가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 현재 폴더에 이제 cfa10.tgg라는 파일을 가져오게 되죠. 그죠? 다 가져왔고요. 그거를 그 말하자면 푸는 거, 언컴프레스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타 파일이라는 여기 요거 써요. 어디 있죠? 여기 임포트 한 거요. 그거에서 오픈 그리고 현재 그 압축 파일 그리고 요 옵션은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누지로 압축된 거를 리드 할 땐 이런 옵션을 주고요. 그것을 타 extract all이라는 걸 써서 현재의 폴더까지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생겼죠. 이 폴더 안에 cfa10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 있고요. 그 클래스별로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인도 이렇게 클래스별로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아마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 보이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들여다보는 건 이렇게 직접 그 파일을 들여다봐서 리스트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데이터 디렉토리가 현재 데이터 밑에 cfa10에 있고 거기에 OS의 그 리스트 dir이라는 요 그 소위 메소드를 쓰면요. 얘가 거기에 있는 폴더 이름 다 가져와요. 그래서 트레인하고 테스트 폴더 있고요. 그 안에 트레인 폴더 안에는 홀스
이게 그 결국에는 여기서 클래스라는 그 변수로 받아서 얘를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 폴더 이름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개 클래스가 말하자면은 요 그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이제 있는지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리스트 dir을 꼭 각각 살펴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 dir이 그 c파10이니까 c파10 트레인 밑에 에어플레인에 그 리스트 dir을 하면은 거기에 그 파일 이름이 다 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파일 이름이 굉장히 랜덤하더라고요. 살펴봤더니 2771.png 16 여기 5개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수를 랜으로 그 리스트니까 랜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5,000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가 5,000개가 10개니까 5만 개고요. 그 어디죠? 그 소위 테스트 데이터는 아마 1,000개씩 들어있어요. 폴더에. 그래서 10,000개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그 포맷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들이 그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요. 아직은 리드를 안 했죠. 그 리드 읽는 방법은 이거 아주 간단해요. 이미지 폴더라는 이것도 토치비전의 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예요. 그리고 여기 또 투텐서라는 트랜스포머까지, 아니 트랜스포머가 아니죠.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변환 관련된 함수를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읽으면은 다 PNG 파일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이제 이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로 그 이미지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테스트 여기 그 폴더 이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폴더라는 그러한 그 여기 오브젝트로 요거를 읽어 오면은 트랜스폼을 투 텐서로 하면 텐서로 읽혀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 읽어온 데이터셋을 읽어온 것 중에 첫 번째 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튜플로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미지 들어있고 라벨 들어있고 그래서 이미지 부분만 쉐이프를 먼저 봤더니 지금 보다시피 3 곱하기 32 바이 32 텐서로 바뀌어져 있고요. 이 파이터치 포맷으로 알맞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32 바이 32 바이 3일 거예요. 근데 여기 파이토치는 그 채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3 바이 32 바이 32 그리고 라벨은 그냥 숫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한번 뭐 디스플레이 해보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텐서인데 3 바이 32 바이 32인 이런 값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0과 1 사이에 노멀라이즈 된 상태로 들어있는 데이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멀라이즈 할 필요는 없는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클래스에서 그 뭐죠? 폴더를 읽을 때 그 클래스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어디죠? 이 이미지 폴더라는 거를 읽으면은 그 트레인 폴더 안에 있는 서브 폴더 하나하나가 클래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아예 이렇게 그 프로퍼티로 클래스이즈를 쳐보면 걔가 리스트업 돼요. 이렇게 그 라벨 그 클래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ataset.classes로 접근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그림을 한번 읽어왔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은 매플로립이고요. 요거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쓰더라고요. 전혀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사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미지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로팅 할 때 I am sure로 하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근데 얘는 그 세 번째 채널을 세 번째 디멘전을 채널 디멘전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건 텐서로 읽을 때 첫 번째가 채널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ermute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미지를 주면은 걔가 첫 번째가 그 채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으로 옮겨 놓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1, 2, 첫 번째 디멘전, 두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로 보는 거죠. 인덱스 1, 2, 그러니까 width, height, 그 다음에 채널 0번째를 이렇게 해서 퍼뮤션 해가지고 요거를 디스플레이 하라. 그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조금 위에 거 안 눌렀네요. 이 show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미지하고 라벨을 전달받으면은 얘가 이걸 디스플레이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런 그 문법 있죠. 우리가 어떤 그 아규먼트를 집어넣을 때 아규먼트에 요 스타 별표를 붙여서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이 아규먼트가 튜플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 튜플을 따로따로 띄워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얘가 이미지하고 라벨을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지하고 라벨을 데이터
셋 0번째 거, 그죠? 스펠링 틀렸네요. 데이터 셋 0번째 거로 받아내고 얘를 show example 이미지하고 라벨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가 정확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그 말하자면은 얘가 그 뭐죠? 튜플 형태일 때는 그렇게 별표를 해서 하면은 그 값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맞게 이렇게 아규먼트에 맞게 입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첫 번째 거 에어플레인을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 라벨까지도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셋의 클래시스에서 이 라벨은 그 사실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에 해당되는 요거 그 뭐죠 목록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에어플레인이었고요. 이것도 에어플레인이네요. 1099도 해픈 투비 약간 멀리서 본 에어플레인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099번 5000개씩 들어 있어서 그런가? 그죠? 그러면 7 그죠? 다른 걸 볼까요? 한번 7099번째는 오토모빌이 들어있네요. 자, 이번에는 그 훈련 자료가 일단 데이터셋으로 읽어드려졌습니다. 다 몽땅 다. 근데 여기는 밸리데이션 세트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여기선 훈련 자료랑 검증, 밸리데이션 자료를 조금 분리해서 준비를 하자는 거고요. 사실은 뭐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한데 여기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세트는 있었으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서 써보고요. 이 밸리데이션 셋 나누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 랜덤 스플릿이라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요 요 순서대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다 하면은 당연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에어플레인만 다 밸리데이션 셋으로 갈 수가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는 방법은 그 랜덤하게 스플릿을 하긴 하는데 좀 일관성 있게 실험할 때마다 계속되도록 매뉴얼 시드로 랜덤 넘버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고정시키고 밸리데이션 사이즈는 5000 10분의 1이네요. 10% 5만 개니까. 그래서 그 훈련 자료는 그 데이터셋 전체가 5만 개니까 거기서 5,000개를 뺀 나머지를 트레인 사이즈로 하고 랜덤 스플릿해서 데이터셋을 랜덤 사이즈 그러니까 뭐 4,500개겠죠? 45,000개, 45,000개, 그리고 이거 5,000개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여기 해보면은 딱 나오네요. 45,000개하고 5,000개의 길이로 이제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인 세트를 나눈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 로더 써야죠.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을 할 거니까 그거는 데이터 로더를 하는 거는 이미 앞에 여러 예제에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때 훈련 자료 집어넣고 배치 사이즈 써주고 여기서는 128로 한 거고요. 그리고 셔플을 true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죠.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셔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거는 좀 효율성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배치 사이즈에 맞게 그 데이터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서프로세스 개수 보통 우리가 무슨 코어라 그러죠. CPU에 있는 코어들 몇 개를 쓸 거냐 그거고요. 이 핀 메모리는 그냥 true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GPU 메모리로 카피할 때 이렇게 꽂아놓고서 카피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true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트레인 DS 데이터셋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128개씩 이렇게 뽑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밸리데이션도 똑같아요. 그런데 딱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배치 사이즈를 곱하기 2합니다. 왜냐하면은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그라디언트를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좀 메모리에 2배 정도 여유가 있어요. 항상 보통 그 룰 오브 썸으로 보면은 그래서 배치 사이즈 2배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치 사이즈를 2배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뭐 셔플할 필요 전혀 없죠. 그냥 한번 딱 하고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그 소위 데이터 로더로 트레인 데이터 로더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로더에서 데이터가 준비된 거고요.
지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배치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는 이것도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다 프로그램 하나 짰어요. show batch라 그래가지고 하나에 말하자면은 이건 배치 로더, 여기 그 데이터 로더를 그냥 집어넣으면요, 그 중에서 이 for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한 번씩 나오겠죠, 매번. 그러니까 아마 배치 사이즈만큼 나오겠죠. 이미지도 배치 사이즈만하게, 라벨도 배치 사이즈만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버리니까 한 번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배치. 여기서 하는 일은 별거 아니고요. 서플롯을 써가지고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 피겨 사이즈고 이건 늘 하던 식이고, 엑시스 말하자면 틱 없애고요. 거기에 눈금. 그리고 이미지 쇼로 요거 하나가 특이한 거죠. make grid라는 요 함수를 씁니다. 요 함수가 좀 독특한 게, 이것도 토치 비전 함수인데,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여기 number of row를 주면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디스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 아래 그림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넘버 오브 로우가 10이면은, 근데 이 컬럼의 개수가 16개가 되더라고요. 그 로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죠? 그 각 행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개수가 요거예요. 그리고 역시 퍼뮤트 해줘야 되고요. 그림 I am sure를 해줄 거니까 1, 2, 0으로 해서 채널이 마지막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거를 그 함수를 만들어서 이 트레인 로더에 있는 데이터를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16 바이 8짜리, 왜냐면 128개가 16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16 바이 8짜리, 이게 랜덤하게 그림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그 순서대로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셔플링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 요런 그림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니까 컨볼루션 층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컨볼루션 그 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댄스 레이어는 파이토치에서는 nn.linear로 하고요. 그리고 그 파이토치에서는 nn 그 컨볼루션은요 nn.conv 2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말하자면 컨볼루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컨볼루션은 이렇게 요 필터 커널이 돌아다니면서 계산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거는 좀 친절하게 하나, 요거는 또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지만 컨볼루션 연산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함수로 한번 시범을 보입니다. 워낙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지금 apply 커널이라는 게 컨볼루션이고요. 이미지의 커널이 컨볼루션 되는 과정을 같은데,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 쉐입과 커널 쉐입을 이렇게 그 뭐 위스 하이스를 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맞아 아웃풋의 그 말하자면 인덱스에 말하자면 그 개수가 얼마가 될지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만한 크기, 아웃풋의 인덱스 말하자면 그 위스 하이스 크기만큼 제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그 이미지에 어느 번째 거하고 커널하고 어떻게 곱해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거니까, 만약에 컨볼루션 연산을 직접 만들어서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332100013이 사실 요거예요. 요거 332100013에다가 커널을 012, 20, 012를 쓰면은 이런 값이 12, 12, 17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본 거예요. 커널도 그대로 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플라이를 해본 겁니다. 샘플 이미지 요 텐서에다가 샘플 커널을 적용했더니 12, 12, 17, 뭐 9, 6, 14 한번 다시 볼까요? 12, 12, 17, 9, 6, 14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런 계산이 제대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걸 쓸 일은 없죠. 당연히 우리가 그 파이토치에 제공되는 그 컨브 2D 그런 레이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그 한번 읽고만 넘어갈까요? 컨볼루션 그 레이어를 쓰면은 그 리니어보다 훨씬 매개 변수가 당연히 적어지고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커널 크기만한 웨이팅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연결 희소성, 연결의 그 개수가 훨씬 줄겠죠. 그리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소위 효율적인 계산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공유 및 공간 불변성, 이거는 뭐 컨볼루션의 특징이죠. 당연히 그 공유하고 필터는, 그리고 그 스페이스 어디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동일한 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만 쓰지 않고 맥스 풀링도 함께 쓰죠. 보통 컨볼루션은요. 그래서 주어진 그 소위 맥스풀 오퍼레이터 크기만한 그런 영역에서 최대 값을 뽑아내는,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함수 이름이 max풀 2D예요. max풀 2D 이렇게 써요. max풀 2D. 그리고 요게 그 width height 커널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풀링 커널 사이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거를 한번 시범을 보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 파이토치에서의 뉴럴 네트워크, 그 NN에서의 컨브 2D랑 그리고 맥스풀 2D를 쓸 건데요. 이렇게 쓰고요. 컨브 2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 인풋 채널 개수고요. 두 번째 게 아웃풋 채널 개수고요. 세 번째 게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보폭, 그리고 디폴트는 1이죠. 그리고 패딩 1. 여기서는 뭐 패딩 1을 주는 이유는 요 커널 사이즈가 3일 때는 1만 주면은 패딩, 이게 말하자면은 그 입력과 출력이 사이즈가 똑같아지거든요. 그 사이즈 맞춰서 하려고 한 거고요. 얘도 이것도 뭐 이거는 뭐 케라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시퀀셜이라는 연산이 그 뭐죠, 오브젝트가 있어서 요거다가 엘레멘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순서대로 말하자면은 그 이 모델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진짜 모델이 아니라 이런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 그 데이터 로더에서 이미지하고 라벨 받아서 이미지 모양을 한번 보고, 우리가 트레인 로더는 당연히 배치 프로세싱이니까 배치 로더니까 128바이 3바이 32바이 32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조금 전에 만든 요 심플 모델이라는 거를 말하자면은 이거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낸 거잖아요. 오브젝트를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 클래스 선언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걸 받아온 거니까 직접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거예요. 당연히 128개의 그 배치니까 나오고요. 그리고 8개가 그 출력 채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32바이 32가에다가 이 맥스 풀링이 들어가니까 반으로 잘리죠. 그래서 16바이 16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본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 컨볼루션 연산 적용할 때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 다음에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NN 리니어를 써가지고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마지막에 그 피처로부터 말하자면 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한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훈련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함수를 짜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작업을 하나를 하긴 합니다. 보통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이래도 되겠구나, 이것도 배워도 될 것 같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새로운 클래스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델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얘가 이름이야 뭐 아무렇게 저도 상관없죠. 그 이미지 분류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말하자면 함수들을 여기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를 거기 어디죠? 그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 말하자면 컨볼루션, 말하자면은 여러 층으로 된 거,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그 말하자면 모델을 만들 때 얘를 거기에 그 말하자면 뭐죠? 우리가 임플리멘트를 뭐라 그러죠? 상속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처음부터 지금 NN 모듈을 얘한테 지금 그 소위 상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클래스 만들 때 우리가 레이어를요, 거기다가 그 NN 모듈을 상속받아서 만들잖아요. 그걸 여기에 상속시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그 함수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그냥 그 별거 아니고요. 트레인 스텝, 얘는 셀프 배치를 받아서 배치로부터 이미지 라벨을 분리한 다음에 셀프에 이미지를 넣어요. 근데 여기 사실은 셀프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들 또 다른 클래스에서 거기에 포워드 말하자면은 그 메소드가 그대로 실행될 거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만들진 않았지만 요 다음에 만들 건데 거기에서 만드는 그 포워드 프로세싱을 여기서 처리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얘는 로스 함수를 아예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수에서 보통 우리가 클래스 말하자면 피팅할 때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편리할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그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많은 거니까 이 f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아웃과 여기에 라벨 전달된 것과 비교해서 로스. 그래서 로스 값만 탁 배출하도록 트레이닝 스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을 한번 볼까요? 밸리데이션 스텝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료만 다른 게 들어오겠죠. 그렇지만은 얘는 액큐러시까지도 하나를 더 말하자면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그 뭐죠?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죠. 히스토리 그 뭐 훈련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해지는지 그 보려고. 그래서 그 아웃풋하고 라벨 사이에 액큐러시 이거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얘가 그 뭐죠? 그냥 로짓 값으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라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액큐러시를 측정하려면 여기 밑에 있어요. 사실은 액큐러시 함수는 따로 있는데 그 아웃풋에 말하자면 배치 사이즈가 0번째 디멘전이고 그 첫 번째가 말하자면은 그 뭐죠? 로짓 값이니까 이건 1차원 벡터죠. 그래서 거기 중에 제일 큰 값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맥스를 타면은 요거의 값이고 얘가 인덱스 값이거든요. 그 인덱스 값이 그 라벨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같으면 1 아니면은 0이겠죠. 그걸 썸메이션하고 그거를 숫자를 말하자면은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전체 길이로, 그러니까 몇 개가 맞았는지 보는 거죠. 그 배치 사이즈 128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았는지를 보는, 비율을 보는 게 accuracy 함수고, 그 accuracy 함수를 써서 계산 후에 여기 사실은 요 validation step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딕셔너리를 뱉어요. 그냥 validation loss 값하고 validation accuracy 값을 이렇게 뱉어내고요. 똑같습니다. validation epoch end는 요 validation step은 매번 그 뭐죠? 배치 사이즈 돌아갈 때마다 하는 거고요. 얘는 에포크 다 끝났을 때만 한 번씩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 매번 하는 거를 기록해 놨다가 다 더해서 그거에 또 평균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평균 값을 에포크 로스와 에포크 에큐러시라는 이름으로 요거는 그 소위 저장을 해서 또 그러니까 반환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사용하려는 겁니다. 에포크 엔드는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부르는데 얘도 그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요 세 개 값과 그죠? 그것을 나란히 출력하는 겁니다. 그냥. 애큐러시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얘는 그 사실은 요거 트레이닝 스텝 말고는 나머지는 좀 뭐죠?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거나 디스플레이한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요거 제가 플레이를 안 눌렀네요. 어딨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를 이제 클래스 만들고 그 클래스 걔를 상속해서 C410 그 CNN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파이토치에서 그 모델 정의할 때 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constructor init 함수 돌리고요. 근데 슈퍼 말하자면은 그 constructor 먼저 돌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는 아예 네트워크를 여기서 하나를 탁 만들어 놓습니다. 셀프 네트워크라고. 그 NN sequential이라는 요걸 써가지고서 conv 2D 렐로, conv 2D 렐로, 그리고 맥스플링 이렇게 컨볼루션 두 번에 맥스플링 한 번, 그거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 둘, 셋, 세 세트 돌려요. 그 다음에 플래트닝 하는 거. 한번 사이즈만 좀 그 검사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에는 당연히 컬러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3채널을 32채널로 바꾸고요. 32채널, 그 다음 렐로 돌리고요. 32채널을 64채널로 바꾸고요. 커널 사이즈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맥스 풀링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이즈가 64바이 16바이 16이 돼요. 왜냐면은 32바이 32짜리 이미지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여기서는 패딩을 꼭 조그하면서 하니까 세임 사이즈인데 마지막에 풀링해서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에서 32로 갔다 64 채널로 바뀐 거고요. 마찬가지죠. 64, 128, 이건 128 두 번 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128바이 8바이 8로 또 바뀌고요. 이거는 256바이 4바이 4로 또 바뀌고요. 거의 똑같은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256바이 4바이 4니까 그 리니어를 그 댄스 레이어를 만들 때 256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1024로 1024에서 512로 512에서 10으로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크로스 엔트로피 때 자동적으로 자기가 써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로짓 값을 출력하는 10개의 노드에서 출력되는 걸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forward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덩어리 시퀀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그냥 실행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 C410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그 프린트를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거 다 보여줘요. 층이 뭐 20개나 되네요. 그렇지만 뭐 다 그 말하자면 그 컨볼루션은 아니죠. 즉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 컨볼루션 두 번이 한 세트인데 그거를 세 세트 돌리고 그 다음에 리니어 한 세 개 돌리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훈련 하나도 시킨 거 없어요. 모델만 만들었어요. 그 모델이 이거예요. 모델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데이터 로더에서 받는 트레인 데이터 로더죠. 128짜리 배치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올 거고 걔를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쉐입과 그 128개가 나오니까 첫 번째 것만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 볼까요? 이미지 쉐입은 당연히 우리 예상대로 배치 128개고 3x32 by 32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웃에 보니까 128개 배치에 10개, 그죠? 그 10개의 그 출력 노드 값들이고요. 지금 보니까 10개의 노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로직 값이에요. 소프트맥스 돌리지 않은 겁니다. 소프트맥스는 거기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 크로스 엔트로피 그 로스 함수 구하는 데서 거기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여기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배웠죠. GPU 쓰는 방법.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뭐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줘요. 그래서 요거 따라하면 나중에 GPU 코딩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요 함수는 뭐냐면요. get default device라는 함수를 써서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토치에서 그 CUDA is available 함수를 돌려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true인지 false인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 앞에서 돌려보면 아마 결과가 true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CUDA enabled를 했거든요. 여기 그 이 콜앱에서 그래서 CUDA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true면은 당연히 토치 디바이스 CUDA로 이제 토치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거 아니면 CPU를 하라. 그런데 이 to device라는 요 그 소위 요 함수가 굉장히 그 스마트한 함수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 우리가 설정된 리턴 받는 디바이스 값으로 거기 데이터를 여기 뭐냐면 CUDA에 붙여라 이거잖아요. 또는 CPU에 붙여라. 그런데 이 데이터가 그냥 그 하나의 말하자면 텐서일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투플이거나 리스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플이나 리스턴스로 들어오면 하나하나를 다 항목을 이렇게 데이터에 그 뭐죠? 해당 디바이스에 붙이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데이터에. 그냥 텐서를 넣어도 되고요. 텐서에 투플 넣어도 되고요. 텐서에 리스트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델 같은 경우는요. 모델의 그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그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데이터 로더. 자, 요것도 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데이터 로더가 우리가 이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뭐죠? 128개의 말하자면 배치 사이즈만큼씩 이렇게 뱉어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뱉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사실은 그 디바이스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성가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클래스를. 그래서 얘는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여기 그 아마 셀프 데이터 로더하고 이 디바이스를 받아서 거기다가 데이터 로더와 디바이스를 정해놓고 이 데이터 로더에서 하나씩 뽑아내. 이게 일드라는 함수 본 적 있죠? 이 배치 하나씩 뱉어주는 함수인데 얘를 뱉을 때 바로 to device 요 함수를 통해서만 뱉어내게 하면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디바이스에 붙은 채로 그 말하자면 배치 사이즈에 해당되는 게 나가는 거. 요게 아주 스마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걸 따라하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 없이 우리가 로딩도 그 소위 GPU 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설명이. 그리고 디바이스 요거는 한번 살펴본 거고요. get default device 함수 돌려봤더니 그 디바이스가 타입이 CUDA로 설정된 거 확인됐고요. 데이터 로더도 봅시다.
지금 보세요. 그 원래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디바이스가 쿠다니까 쿠다로 바꿔서 이 데이터 로딩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로더를 다시 리라이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쿠다로 그 로딩이 되는 그거를 알 수 있고요. 아주 편하죠. 그렇지만은 이건 데이터 로더고요. 모델은 당연히 아니죠. 모델은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에 붙여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리데이션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GPU에 올린 거고요. 얘는 모델을 GPU에 올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함수, 이제 그 뭐죠? 학습하는 함수 씁시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새롭게 배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우선 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피팅. 피팅 함수는 보통 우리가 에포크, 그리고 러닝 레이트, 모델 줘야 되고요. 트레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토치, 옵팀,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디폴트로 여기서 준 것뿐이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주면은 여기 히스토리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큐러시하고 로스 값 기록해 놓으려고 이렇게 그 목록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줬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달받은 모델의 파라미터 값과 이 러닝 레이트를 넣어서 옵티마이저 그 말하자면 그 컨피규레이션을 해야죠. 그 다음에 에포크 수만큼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모델.train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시켜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모델 클래스에 이거 없어요. 근데 원래 그 NN 모듈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어쨌든 이런 거를 먼저 실행시켜야 되고요. train losses 이것도 훈련 그 뭐죠? 로스 계산하는 거고 자, train 로더에서 배치 받아서 배치 거를 트레이닝 스텝 이제 모델을 트레인 스텝에 넣으면은 이게 그 포워드 모델뿐만 아니라 로스 값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 함수 만들어 놓은 거, 래핑한 거, 래퍼 클래스가. 그래서 이 로스 값이 계산되고 이 로스 값은 그냥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로스를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시키고요. 백프로퍼게이션 됐으면은 옵티마이저한테 얘기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죠.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서 그라디언트 다시 말하자면 그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델 트레인은 뭐냐면요. 지금은 사실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앞으로 아마 다음 그 세션에서 그걸 좀 설명할 건데 보통 이렇게 그 컨볼루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속도 빠르게 하는 거요. 그리고 또 그 드롭 아웃이라고 조금 오버피팅 방지하는 그런 레이어 있잖아요. 그거를 쓸 때 걔네들은 훈련할 때의 비헤이비어랑 그리고 그냥 말하자면 그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팅 할 때, 프레딕션 할 때는 그 비헤이비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함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련 중이니까 그 레이어들 말하자면 훈련할 때와 밸리데이션 할 때 행동이 다른 거를 말하자면 그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죠. 지금 훈련할 때니까 훈련 모드로 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참 좋고요. 그러면 훈련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여기에 evaluate라는 함수 또 만들었는데 얘는 그 모델 eval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은 얘는 말하자면은 훈련 때가 아니라 그 파라미터들을 말하는 섞거나 막 이런 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죠. 드롭아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배치 다 돌고 나면요. 에포크가 끝난 거니까 여기서 evaluat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모델과 validation validation 그 값이 있죠. 그 로더를 그 train loader, validation loader, validation 여기 epoch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 얻고 여기를 그 말하자면 그 뭐죠? train loss는 다 평균을 내서 더한 다음에 평균 내네요. 그리고 그래서 한 에포크의 트레인 로스 계산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절트를 여기 epoch e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거기 뭐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아는 것처럼 이것도 그 다음에 history append는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지금 요 피팅할 때 그 결과 값을 기록하고 히스토리 출력하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아마 validation loss하고 validation accuracy 그거를 그리고 training loss 그거를 말하자면 기록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다시 따지진 않았지만 아마 언제든지 찾아가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밸리데이션 요거는 또 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add torch, no grad. 왜냐하면 얘는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안 할 거거든요. 모델이 들어가서 모델에서 어떤 연산이 수행되면은 항상 밸리데이션 뭐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놓잖아요. 사용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을 통해서 배치 들어온 배치 어디 있나요? 아, 여기 밸리데이션 로더에서 받은 그 배치 값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서 뭐 계속 뭐 돌리는 거네요. 그죠? 아웃풋 얻어지고 그 아웃풋 값을 밸리데이션 에포크 엔드에 넣어서 뭐 당연히 배치 개수만큼 들어가겠죠. 그거를 말하자면 정리해서 출력해주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벨리웨이트도요. 그죠? 요거예요. 요게 이벨리웨이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원래 따로 정의된 게 없으니까 여기다 정의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학습을 시켜볼까요? 일단은 모델을 그 CFA10 뭐 CNN 모델이라고 지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디바이스에 붙였어요. 그리고 모델을 이벨리에이션 한번 먼저 해본 겁니다. 이벨리에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밸리데이션 로더를 집어넣어서 얘가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뿐인데 사실은 뭐 애큐러시를 보기 위한 거예요. 애큐러시 보니까 0.09, 10%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10가지 클래스 중에 랜덤하게 뽑으면은 하나 정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10%가 나온다. 뭐 이건 우리 예상대로 된 거고요. 자, 이제 훈련 준비할까요? Number of epoch 10, 옵티마이저 펑션 이제는 제대로 된 거 쓰네요. 아담 그 옵티마이저 쓰고요. 그 러닝 레이트 0.001 정도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시켜봅시다. 피팅을 함수를 써서 10번 할 거예요. 10번. 0.001 그리고 모델, 트레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 옵티마이저 다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0번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생각보다 이건 그 뭐죠? 그 타임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 좋은데 그거는 안 해놨으니까 안 보이는데 당연하겠네요. 근데 에포크 한번 돌고 두 번, 그러니까 도는 동안 살짝 한번 밑에 거 보고 있을까요? 10번 도는 거 아마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몇 초 안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함수부터 만들어 놓고서 그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 히스토리로 전달받는 게 사실은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사실은 해보는 게 좋은데 히스토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히스토리를 한번 요거 끝나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히스토리는 목록인데 그 목록 엘리멘트 하나가 다 그 뭐죠? 딕셔너리고 그 딕셔너리 하나에 밸리데이션 로스, 애큐레이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트레인 로스 요 세 가지를 넣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여기서 봐도 아는데 히스토리에다가 리절트를 봤는데 이 리절트에 트레인 로스를 추가하죠. 그리고 리절트가 이벨리웨이트를 받죠. 리절트가 이벨리웨이트 여기서 받는 건데 아마 얘가 밸리데이션 에포크 엔드가 제 기억에는 밸리데이션 에포크 엔드가 두 가지 그러한 그 값을 아마 밸리데이션 에포크 엔드 요거죠. 밸리데이션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맞네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이렇게 리턴 받아서 하나의 엘리멘트로 넣어놓는 겁니다. 지금 거의 된 다음에 한번 볼까요? 6번 했고요. 밸리데이션 로스. 지금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보니까 애큐러시는 그런대로 증가하네요. 0.4, 그러니까 40%였는데 처음에 75%까지 되는데 사실 75% 이상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CPA10 데이터는요, 그 굉장히 그 해상도도 나쁘고 엉망이라서 저 정도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75, 소타 찍어도 75 넘는 거 별로 없다고 뭐 알려져 있어요. 76까지도 올라가네. 70몇이 아니라 80몇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요 뒤에 있다가 나올 텐데 맞아 75 75 말로도 나오는데 이따가 한번 봅시다. 75인지 80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다 끝났으니까 히스토리 요거예요. 히스토리에는 그 목록인데 각 목록의 엘리멘트 하나가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액큐러시, 요거 트레인 로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만 뽑아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보니까
에포크 10번뿐이 안 했잖아요. 가다 보니까 점점점 수렴해서 더 이상 말하자면 변화가 없고 이런 게 액큐러시고요. 약 75% 정확도인데 이 정도면은 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로스를 플로팅해 봅니다. 요거는 두 개를 다 해보는 거예요. 트레인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우리가 예전에 뭐죠? 딥러닝 위드 파이썬에서 배운 케라스 튜토리얼에서 오버피팅을 우리가 감지하는 기준이 이거잖아요. 트레이닝 로스가 지금 파란색, 요 블루 컬러 X자가 요게 트레이닝 로스고요. 레드 컬러가 지금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트레이닝 로스가 점점 계속 감소하지만 이거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요 부분이 이제 오버피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7, 8 정도, 아이터레이션 7번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데, 한번 볼까요? 반복 7번 때, 그죠? 여기 0.76 정도죠. 0.76. 얘가 더 말하자면 액큐러시가 좁죠. 이 다음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지점이 오버피팅 나는 곳이다라고 알 수 있고, 여기 다시 그림이 나오네요. 보통 이거는 밸리데이션 에러 또 테스트 에러를 써도 상관없고 어떤 거든지 간에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로스는 이렇게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완성됐으니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가져올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 아까 안 가져왔었어요. 사실은 테스트 데이터는. 그래서 이미지 폴더로 텐서로 가져오고요. 근데 여기서 함수를 요거 보세요. 요것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텐서를 여기다 집어넣지만 이 사실은 모델은 우리가 배치 사이즈로 봤잖아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로만 줘야 돼요. 첫 번째 디멘전이 배치 디멘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냥 주게 되면은 여기서 첫 번째 디멘전을 하나 늘려줍니다. 언스퀴즈 제로.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를 언스퀴즈 해주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붙여주고요. 모델 GPU에서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XB를 여기다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에 들어가서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게 인덱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값 인덱스의 0번째 값에 말하자면 값에 말하자면 value를 출력을 요거 클래스에서 골라내는 거죠. 데이터셋 클래스에서. 그래서 라벨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뭐죠? 테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요. 테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건데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얘를 또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포미트에서 120. 그랬더니 에어플레인이에요. 얘는 원래 그거고요. 이제 얘가 말하자면은 원래 라벨이고요. 얘가 프레딕티드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에어플레인으로 정확히 잘 성공했고요. 요거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1002번째, 두 번째 말하자면 폴더에 있는 거죠. 얘는 오토모빌인데 원래는 트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것 같죠? 이 정도면.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얘는 6번째 거니까 6번째 폴더가 프로그거든요. 프로그인데 프로그 잘 맞췄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로더를 써가지고서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를 디바이스 데이터 로더 써서 전체 액큐러시를 테스트 액큐러시 한번 측정해 본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더에 넣고 디바이스 데이터 로드에 넣어서 GPU에 붙여서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벨리에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한 로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75% 정도, 74.6%의 액큐러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장했다가 썼다 다시 리딩하는 거, 이것도 리프레시하는 거 우리 메모리를 한번 봅시다. 이거 모델 저장하는 방법 아시죠? 토치 세이브에 모델.state dict로 저장하고 이건 파일 이름이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었어요. 모델 2를. 그리고 모델 2는 지금 C410 CNN 모델 2를 만들어서 디바이스에 붙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인 모델 2 디바이스에다가 새롭게 읽어오는 겁니다. 로드 스테이트 딕트로 어떻게 얘를 지금 우리가 이거 다운 뭐죠? 지금 저장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어디 여기 폴더에
요거죠. cpattern.cnn.pth 요 파일이에요. 요걸 저장했다가 다시 읽어와서 테스트 로더에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읽었으니까 다시 0.7468 accuracy, 0.7468 accuracy 맞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 일반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서 훈련시키는 그런 그 과정을 한번 파이토치에서 한번 쫙 리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